네, 어저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위한 개헌특위 구성과 조세 문제를 논의할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스웨덴의 전 총리 에르란데르는 매주 목요일마다 관련된 많은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서 토론하고 또 토론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웨덴의 오늘을 있게 한 국민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의 공간인 국민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사회의 재구성과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국민의 집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폐해를 없애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미 조세 개혁은 시작이 됐습니다. 헌법 개정도 10여 년 동안 이것대로 무르익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조세 개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다수와 국회의 다수도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 볼 일이 아닙니다. 청와대 대통령 눈치 볼 일이 아닙니다. 스웨덴의 국민의 집처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행동에 돌입해야 할 때입니다. 여당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응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문제 다시 검토한다고 합니다. 당정청이. 이번에야말로 국민들에게 더 혼란을 주는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야 또 정부가 제대로 된 건강보험료 체계를 개선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건강보험료 개선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 조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새누리당의 유승민 대표께서도 이 과세 형평성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는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과세는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 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법인세 실효세율이 18.26%였는데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는 14.68%로 실효세율이 3.58%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기업에는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는 결론입니다. 대신에 부족한 나라의 곳간을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던 최경환 부총리도 이제는 공을 정치권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 총리는, 부총리는 여야 정치권이 해법을 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의 인식이 그리고 국정현안에 대한 태도가 무책임하기 그지없습니다. 법인세 정상화, 법인세 원상 복구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을 안 하고 있으면서 세수 부족이 심화되자 그 책임을 이제 정치권에서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일관되게 낙수 효과가 없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소득주도의 소위 가처분 소득 증대를 통해서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자고 지난 1년 동안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이제는 머무릴 시간이 없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정책을 펼치고 서민들 쥐어짜는 서민 증세는 이제는 중단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대기업들의 감면 조치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또 복지 예산에 충당토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정책위 의장님 발언 있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당이 일관하게 주장해왔던 것은 어느 정도 부응하는 아주 긍정적인 발언들을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발언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담배나 소득세를 올리면서 증세가 아니라고 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민을 분노했다. 증세를 한다면 당연히 가진 자한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법인세 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등등. 그동안 우리 당이 일괄되게 주장해왔던 법인세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예산국회에서 정부와는 서민정서를 갖다드릴 수가 없고 법인세 인상부터 해서 조세의 정상을 유지한다는 우리 당은 일괄시는 의견에 주장을 좀 해왔던 것을 동의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이 한사코 증세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법인세 인상은 비읍자도 꺼낼 수 없다고 했던 것을 이해하면 만시진타이지만 진지도한가라고 평가합니다. 어제 오윤근 원내대표께서도 이를 위해 국민 조세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즉각 논의를 시작하자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에게 촉구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즉각 특별위원회 설치 논의에 응해서 진정성을 보여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 청와대와 정부에게도 촉구합니다. 여당 지도부 발언대로 지난 세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하고 조세 개혁을 위한 국회의원들에게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골프 양성화 반환 입장하자 최경환 부총리는 골프 특소소 인하의 필요성을 대통령께 건의하고 정부 관료들이 언론을 통해 골프 관련 세금 인하를 검토한다는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현재 골프장 입장료 부과금을 폐지하겠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예산 도수법안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당은 서민들 엄청난 부담을 가져오는 담배세를 인상하면서 일반 퍼블릭 골프장이 아니고 현재 골프장에 3, 4천 원이 부과되는 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부자 감세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작년에 이미 정부에서 고친 바가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더욱 골프세 인하를 막았는데 합의서 잉크도 마르기 전 대통령 한마디에 다시 골프세 인하하겠다고 나서는 정부는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제 기재위에서 답변은 좀 달라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국민과 따가운 질타가 이어져서 다행히 정부에서도 골프세 인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우리 당은 향후에도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모든 정부 시도에 적극 대처를 할 것입니다. 박상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상호 대법관 후보자가 검사 재직 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에서 활동했던 것에 대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에 대해서 비판이 아주 비등하고 있습니다. 서슬퍼런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멀쩡한 대학생을 잡아다 놓고 온갖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 탁 치며 억하고 죽었다고 뻔뻔하게 은폐하려고 했고 검찰 수사팀은 소수 경관만 범죄 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기소하고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적 종교인들에 의해 진실이 밝히고 온 국민의 분노가 6월 항쟁으로 확대되어 민주화 초성이 된 사건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결함에 대해 박상호 후보자는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소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해명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어떻게 진실을 은폐한 수사팀에서 활동한 담당자가 반성도 없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박상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얘기를 내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원내수석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규백입니다. 대법관 박상호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열사를 2번 죽여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대법관에게 요구하는 여러 자질 중 하나가 바로 인권 옹호와 정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상호 대법관 후보자는 87년 민주항쟁 계기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팀 검사였었고 당시 사법 정의를 지키지 못한 검사가 32년 만에 국민이 보호해야 하는 대법관에 지명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는 이미 이 시대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1년 9월 양승태 대법관은 국민이 원하는 법관상으로 국민은 영리하지만 한 사람보다는 방망 높고 이해심 깊은 사람이 법관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런 분이 대법관으로 오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의 가장 상징적인 인권유리 사건 은폐와 관련된 담당 검사가 세월이 흘렸다고 대법관을 금이 환영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후보자 말씀대로 안타깝고 송구하다면 지난 과거에 대한 참회를 위해서라도 지금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대법관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 사회적 논쟁이 없도록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년 의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교문위 간사 김태균입니다. 2월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법안을 적극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이 교문위에는 공공부문 중에 가장 많은 37만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발의된 법인데 아직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학교 교육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들입니다. 필수 요원들입니다. 그러나 지휘와 처우 모두 다 열악합니다. 사업 계획이 바뀔 때마다 해고를 걱정해야 하는 불안한 신분에 처해 있습니다. 무리한 작업 여건으로 골격계 질환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한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 어머니인 분들이 월 평균 130만 원의 알바 수준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몇 년 사이에 처우를 개선한다고 한 것이 지금 이 수준인 것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교육 공무직이라는 이름이라도 붙여주자고 여러 차례 주장을 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자는 제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상정에 새누리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로 74일째 추운 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2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해서 3월 새 학기부터는 이분들이 교육 공무직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선을 다해서 교육공무직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군기 의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백군기 의원입니다. 어제 국방부가 1620 국방 중기계획 작성과 관련해 의원실에 중간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해 말씀드리면 안보 실패가 눈앞에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국방부는 1620 방위력 개선 분야 국방 중계계획을 작성하는데 16년도에서 20년도까지 필요한 방위력 개선 분야 중기 재원은 96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이 되는 국가재정 운영 계획은 66조 원, 무려 30조 원에 달하는 방위력 개선비가 모자란 상황입니다. 2015년도 국방 예산이 37조 4,560억 원임을 감안하면 거의 1년치 예산에 버금가는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로 인해 차기 전투기, 방북형 전투기, 차기 다련장 등 주요 무기 획득 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고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준비 중인 힐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획득 사업 연기가 아니라 우리의 전력 증강 계획을 송두리째 바꿔야 할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모두가 잘 알고 있듯 MB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이어져 온 국방 예산 홀대가 주 원인입니다. 1호 19 국방 중기 계획은 방위력 개선비가 연평균 10.6%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이 됐으나 14-18 국가 재정 운영 계획상 5년간 연평균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5.6%에 불과합니다. 연평균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 3.9%를 기록한 MB 정부와 4%대인 박근혜 정부가 참여정부 연평균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 14% 수준만 유지했어도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점은 박근혜 정부가 향후 중기계획에 맞는 국방예산 지원을 끌어올 여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의 기본은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이 가능한 든든한 국가 재정적 뒷받침입니다. 지난 2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시커스트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와중에도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42조 원 증액한 국방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자와 대기업에 신규로 세금을 매겨 중산층을 지원하는 증세안을 포함을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국방 예산을 증액할 여력이 없다면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우리의 생존이 달린 국방 예산까지 축소하지 말고 법인세율만 MB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도 우리 국가 안보를 든든히 할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 중기계획을 대폭 수정할 경우 결국 MB정부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보수 정권의 안보 실패를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유민수 의원님 발언 있겠습니다. 네, 남희순 의원입니다. 예, 저는 군 인권과 병영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군 1만 명 시대가 곧 열린다고 합니다. 최근에 여군 대상 성폭력 문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군에서 그 성폭력 대책을 위한 주요 육군 안에서 주요 지휘관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했던 발언이 어제 문제가 됐습니다. 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면 왜 안 되냐, 이런 왜 안 하냐라고 하는 취재 발언을 했고 그분에 대한 군인권센터는 시민단체의 비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 이어서 또 군에서 해명하는 또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해명한 내용을 제가 보고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의 해명은 뭐였냐면 여군들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거부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도록 교육시키고 라는 맥락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국내 어떤 성폭력 문제에 대한 그 인식을 드러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군성폭력의 피해자 중에 다수가 여군 부사관들입니다. 약 60%에 해당하는데요. 이 여군 부사관들이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여군 부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복무 예정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장기 복무를 할 때 그 선발권 부분에 있어서 상관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런 어떤 성폭력을 당할 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그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부분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이런 사건들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군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여군이 성폭력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이 마치 문제이냐, 이게 원인이냐 이렇게 왜곡해서
사실 문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얼마 전에 새누리당의 송영근 의원의 발언에서도 고스란히 사실 갖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꾼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시정을 해야 되고 그 일일 군사령관의 어떤 진정성 있는 어떤 정식 사과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성군기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뭐 사고 예방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 부분은 어떤 폭력을 범죄를 옹호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저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군에서 2월 중순까지 자체적으로 성폭력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1대1로 면담에서 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것을 통해서 군 안에서 성폭력의 실태가 제대로 파악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전 여군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피해 그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 발언 마지막으로 김성주 의원. 최근에 그 증세 복지 논쟁에 관련돼서 과거의 기억을 좀 환기시켜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의 TV 토론 장면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니까 물으니 박근혜 후보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지난 2년 반 동안에는 증세만 있고 복지가 후퇴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무성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증세한다면 가진 자가 먼저 부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와대는 묵묵부답입니다. 어제 최경환 부총리는 아직 증세할 단계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담배세 인상, 연말 정산, 최근에 건보료 부가세 개편 포기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연일 서민 증세를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세할 단계가 아니다, 증세는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와 여당 입장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그 혼선은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쏟아놓은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먼저 지난 연말 예산 심의 때 법인세 비읍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던 새누리당, 예산 부수 부분을 묶고 담배세 인상안을 밀어붙인 새누리당이 먼저 반성하고 분명한 입장 변화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여당이 먼저 소득세와 법인세 개정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중부담, 중복지를 얘기하기 전에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마치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말 속에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세금을 더 낼 각오를 하라고 하는 대국민 협박이라고 하는 인상이 남아있습니다. 복지 포기할래, 세금 더 낼래 선택을 강요하지 말고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아이들의 점심 정도는 해결해주는 그런 책임 있는 정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의미 없는 복지 증세 논쟁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내는 조세 정의를 먼저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